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소개를 맡은 수학 4학년 천수환이라고 합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서울 카데스로 활동 중인 어,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이준희입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올해 진행됐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3기에서 최종 인증자로 선정된 선수환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애창곡 노트라는 앱을 개발했는데 다운로드 수는 15,000 정도 되고 노래방 앱으로 지금 유틸리티 앱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소마에 대한 제 열정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소마를 제일 열심히 했고 가장 애정 있는 그 부트캠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먼저 지원 방법이랑 자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월에 일단 소마 공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 2월까지 서류 제출일입니다. 그 다음 3월에 코딩 테스트와 면접을 보는데요. 코딩 테스트는 총 2번으로 이루어지고 알고리즘, SQL, 웹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마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코딩 테스트보다는 약간 쉬운 편이긴 하지만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1, 2개월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심층 면접은 발표와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원 자격입니다. 오늘 월드컵을 했는데 저희 소마도 대한민국 국적이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이 부분이 다른 부트캠프랑 조금 다른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 스펙트럼이 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마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과정 중에 취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활동 및 커리큘럼입니다.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 예비, 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우수자를 뽑는데요. 우수자에 한해서만 5주 동안 미국에 가가지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비 과정입니다. 예비 과정으로는 기초 웹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팀원과 멘토 매칭인데요. 이 팀원과 멘토 매칭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본 과정으로는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혜택입니다. 저희 소마는 연수생들의 어떤 프로젝트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IT 기기 구입 지원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마 센터에 가보시면 모든 소마인들이 거의 대부분 맥북으로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올해 6월에 300만 원짜리 맥북 프로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프로젝트 활동비로 72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마케팅으로 구글 애즈를 썼는데 여기서 약 500만 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게 노출수로 따지면 100만 번 정도인데 이게 보통 구글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외주로도 많은 팀들이 앱 전체 또는 웹 전체 디자인을 맡기고 있고 심지어는 발표를 하기 위한 PPT 디자인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이라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세 분의 멘토님이 계셨는데 각각 어느 회사의 CTO, CEO, 그리고 기술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쉽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여기서 엄청 많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그 덕분인지 소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완성도나 아니면 그런 마케팅, 수익화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밖에도 특허 출원, 그리고 창업, 공간,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창업 컨설팅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가 직접 해본 솔직 후기로는요. 일단 장점은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VR이라고 하면 제 옆 팀은 VR로 실제로 기기를 써가지고 직업 체험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NFT를 티켓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공연하는 업체랑 티켓팅을 같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멘토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만 어떻게 낸다면 원하는 걸 대부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출시부터 마케팅, 유지보수, 수익화까지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학부 4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진짜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따가 5시 20분에 김태현 학생 세션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위해서 막 도시락도 주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강연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소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취업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한 기술은 플러터랑 네스트.js라는 기술인데 이게 실제로 요즘 신입을 뽑을 때 좀 거리가 먼 기술 스택이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실제로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4학년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경험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적어도 API 통신 경험 정도는 있어야지 좀 소마 과정 내내 무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소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세션이 부트캠프 소개인데 사이서울은 사실 부트캠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하나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자세한 내용은 앞 이제 발표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원 방법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원 자격 자체도 일단은 성인 기준이 되면은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테스트를 먼저 함으로써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약 2시간 가량의 이제 기억력 테스트, 논리력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는 없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하시고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기억력 테스트는 많이들 해보셨을 뭐 카드 맞추기 게임인데 다 뒤집어진 카드에서 이렇게 쭈루룩 보여주고 2개의 카드 이제 모양이 맞는 2개의 카드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테스트이고 논리력 테스트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림 같이 어떤 오브젝트를 도착 지점까지 옮기는데 주어진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옮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준비하고 할 정도로 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즐기면서 2시간 가량 이제 게임을 한다 생각하고 즐기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면은 체크인 미팅이라고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48시간 내에 메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체크인 미팅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42 서울에 인원으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느낌의 이제 절차고요. 500명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하듯이 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선착순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되게 4기, 5기 다 떨어지고 6기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거 이후에도 이제 선착순으로 또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하는 게 따로 있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라피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피신은 이제 프랑스어로 수영장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 저희 학습자들의 이제 썰로는 수영장에 다 빠뜨려 놓고 이제 가라앉을 사람은 가라앉고 그 살아남을 사람은 허우적대면서 수영장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좀 스파르타식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상대로 학습자들을 그냥 한 교육장에 넣어놓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 어떻게 보면은 본 과정 자체도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에콜 42 이 교육 시스템을 에콜 40이라 하거든요. 에콜 42의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자신과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개월 집중 교육이 끝나면 이제 선발을 통해서 이 선발 기준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 운영진 측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면 에콜 42 본과정을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으로 넘겨 주시면 이제 피시너에서 카뎃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카뎃은 이제 프랑스어로 또 학생도라는 말이래요. 학생 같은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42 파리나 42 도쿄 등 전 세계 카뎃들과 슬랙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고 공통 과정에는 이제 C 언어로 하거든요. 공통 과정은 C 언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C 언어의 그 메모리 셋이나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프린트F, getNextLine 뭐 이런 표준 함수 구현과 이제 C++ 그리고 가상 머신으로 서버 환경 구축하는 거, 상위의 과제 중에는 도커로 환경 구축하는 것도 있고 그래픽 과제 중에 레이 트레이싱, 뭐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이벤트 핸들링, 그리고 웹 서버를 직접 구현하는 것도 있고요. 알고리즘 과제나 멀티 스레딩 프로그램 등을 네, 공통 과정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에콜 42의 이제 그 근원적인 이제 목표라든지 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42 서울은 산무 교육으로서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적당한 이제 교재도 없을 뿐더러 이제 학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곳이고 그 학습하는 방법을 이제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동료 학습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데요. 과제를 진행한 후에 학습자들끼리 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교류하는 그런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핏인 시작 기간부터 2년간 학습 기간이 주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블랙홀이 어떻게 보면 수명이에요. 과제를 클리어해야만 블랙홀이 늘어나서 그 최대 기간은 2년인데 블랙홀이 다 닳게 되면은 과제를 클리어하지 못해서 블랙홀이 다 닳게 되면은 그냥 퇴출당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콜은 아까 또 설명드린 것 같지만 에콜은 프랑스어로 학교고요. 진짜 정말 학교 같은 곳이라 운동회라든지 뭐 동아리도 있고 각종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그리고 뭐 멘토링이나 뭐 그런 1000명 이상의 이제 카뎃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서 뭐 스터디, 토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은 매달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이 제공되고 365일 24시간 동안 교육장이 열려 있어서 개포랑 서초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65일 24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아이맥 환경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멘토분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분들께 이제 청년 멘토, 저희 비슷한 또래 청년 멘토부터 20년 차 되는 CTO 분들까지 이제 멘토링을 받으면서 같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이 개발을 하면서 어떤 직무이든지 그렇겠지만 개발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수많은 고수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고수들의 이제 코드를 직접 보고 뭐 또 교류를 하면서 이제 코드 리뷰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겪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공부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게 또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리큘럼 자체가 저수준에서부터 탄탄하게 CS 기본기를 이제 익혀 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너서클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과정인데,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너서클이 보통 이제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C 언어를 쓰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너서클만으로는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채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마는 7개월 맞나요? 네. 소마는 7개월로 된 저희는 2년간의 이제 교육 과정이라 단기간에 학습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고, 미리미리 과제를 안 클리어하면 저처럼 밤새면서 하는, 네, 굉장히 바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추천을 드릴 분들은 이제 배움을 이제 순수하게 배움을 즐기고 좋아한다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사피가 일단은 굉장히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원을 해봤는데 좀 떨어진 상태예요. 저는 그래 그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딱히 사피를 한 건 아니라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무래도 기업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연계나 뭐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그 1, 2학년 때부터 그냥 소마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 안 했고, 이후에도 뭐 취업을 했으니까 딱히 사피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피에 대해서 또 그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제 인베디드 전형이 또 있거든요. 인베디드 트랙이 사피에. 근데 인베디드를 주로 하는 그런 곳은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인베디드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서울은 취업에서 일단은 취업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역량들을 공통 과정에서 이제 직접 그 체득함으로써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CS 지식을 직접 체득해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좋고, 물론 이제 경험으로 비추어지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채워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같은 카데들과 스터디를 맺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카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카데들을 그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그 멘토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멘토분들의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도 이제 그리고 멘토분들께서 취업 지원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사이 카데트를 위한 그런 세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에 질문 답변 드릴게요. 일단 소마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고요. 저도 실제로 했고, 대신에 제가 4학년이었고 2학기 때는 4학점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학교를 아예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간이 남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 중에서도 3학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학교랑 병행해서 하고 있고, 많은 카데트들이 이제 학교랑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장 자체가 365일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걸 얻고 싶으셔서 그 좀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휴학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를 해두고 온다라는 질문에는 제가 저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도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근데 이제 떠오르는 게 잘 없네요. 그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한데 떠오르는 게 잘 없고. 아, 네, 도움이 됐던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코드를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학부 생활을 하면서는 보통 코드를 숨기거든요. 학- 이제 학우들이 이제 코드를 숨깁니다. 보통은 숨기고 이제 조교하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사이에서는 평가를 받으려면 코드를 보여줘야 되고 자기가 논리 구조를 자기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막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그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먼저 소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얻은 부분은 제가 4학년 때 사실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면접관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비스 기업에 지원했는데 서비스 운영 경험을 해봤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학부 4학년 동안 학교 수업만 듣고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마에서 정말 많이 해소시켜줬고 실제로 사용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막 별점 테러도 받고 막 채널톡으로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이 면접에서 정말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실제로 특히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임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썰 풀어주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마는 코딩 테스트를 2번이나 보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단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알고리즘 학회 코알라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알고리즘 역량을 쌓고 어, 코딩 테스트는 충분히 통과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은 사실 고등학생분들도 아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당하게 면접 준비 잘 하시면 충분히 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 센터는 강남 선릉역에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씩 센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팀끼리 얼마나 만나느냐, 이거는 저희는 악덕 기업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6일 동안 12시부터 8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모여가지고 각자 코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가 계속 운영 중이다 보니까 또 앱 에러가 장애가 생기면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뭐 새벽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소마에 걸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마 진짜 든든한데요.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마 연생 수료자에 한해서 수료한 이후에 10년 동안 이 창업 지원 5천만 원 패키지를 좀 우대해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소마 끝나고 뭐 창업을 바로 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했다가 보통 뭐 취업해서 회사에서 팀 꾸려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창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이서울 자체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가면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블랙홀 기간이 끝나버리면 네, 퇴학을 당하게 돼버리는 상황이라 그 부분만 자기가 열심히 조절한다면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 예전에는 한 달에 3번 정도만 가도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과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 한 달에 한 주에 3번씩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주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지원금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한 달에 80시간을 채워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뒷배라고 하셨는데 사실 부트캠프를 마다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으실지 또 검색을 해보면 방향성이 다 다르던데 부트캠프 안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일단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기획도 거의 한 달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먼저 예비로 이 프로젝트가 어떤지 심사도 받고 그런 다음에 개발을 진행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걸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개발 공부를 열심히 그런데 한 분야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마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기술로 만들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분야에 어떤 분야에 한정지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저는 일단은 굉장히 급해가지고 지원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보고 지원했다기보다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지원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얻어간 것들을 이제 추스린 건데, 부트캠프들을 요새도 제가 많이 찾고 있어요. 요새도 많이 찾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른 이제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부트캠프를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서 아이솔 활동 가능한지. 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힘들었고요. 작년 기준 이제 12학점뿐에 안 들었는데 근데 머싸 활동도 있었고 이제 머싸 활동도 있었고 이제 12학점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분들께서는 일주일이면 클리어하는 과제를 저는 2달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가는 횟수가 적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다른 기수들보다 지금 떨어진다 약간 그런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안 하려면 휴학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질문 같이 드릴게요. 이런 교육 과정을 하는 경우에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께 하는 만큼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팁 같은 걸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사실 그 코드를 보여주고 코드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제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코드에 대해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논쟁이 오고 가는데 좀 이제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른스럽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되게 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곳에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삶을 살면서 이제 체득하는 게 아닌가. 자기 스스로의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수아님도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그 악덕 노동 기업처럼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인간관계 에러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저도 주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고 지금 앞에 같은 팀원들이 있는데 어, 실제로 저희도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약간씩 레저 활동을 다 같이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오후는 시간을 비워가지고 뭐 클라이밍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번에는 마라톤을 같이 뛴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많이 뭐 그런 시간도 함께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싸우실 거면 빨리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쌓이고 덜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싸우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싸울 거면 빨리 싸우고 그래도 해결하면 소통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본 과정도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지 사이서울 하시는 이준희님께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그 본과정이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개포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 클러스터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거기서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는 온라인을 잠깐 열어뒀었는데 이게 사이에 그 이념과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게 동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이의 이념이거든요. 그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학습이. 그래서 개포나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로 가셔야 되는데 또 이게 서초 클러스터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포로 평가를 하려면 개포로 반드시 가야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폐쇄적인 환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잔 오류 없이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이제 듀얼 부팅을 해서 리눅스로 이제 듀얼 부팅을 해서 그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그런 게 힘드시다면 아니면 귀찮으시다면 클러스터로 가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이 가능하고 방문을 해야 된다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 사전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합격하셨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너무 내가 아웃 오브 인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 않은지 좀 두 분의 실력은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얼만큼 늘었는지까지 좀 궁금해하셔서 주님님부터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력을 말씀드릴 지표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 학교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학점 자체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개발을 잘한다라는 말에는 제가 자신감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일단 좌절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고수가 많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런 사람들의 코드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저도 이제 코드를 읽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코드를 이제 보면서 제가 모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개념을 여기 써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로직이 잘 굴러갔을 때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수준이었는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 부트캠프 42 서울에 딱 직접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찾아보시고 42 서울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서 잘 찾아보신 다음에 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없어요. 42 서울은 리스크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시간은 사실 저희는 젊잖아요. 젊으니까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력이나 뭐 수준에 대해서는 뭐 정량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만큼이다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학교 성적은 정말 열심히 챙겼고요. 그리고 저희 소마는 알고리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적인 부분도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개발 같은 부분은 제가 많이 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량적으로 아까 부트캠프 소개를 했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산학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했다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본인의 알고리즘 실력을 이제 롤 티어에 대비해서 하신다면 어느 정도를 측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1시에 솔브데이 씨 운영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다이아 5입니다.
아, 이미 다이아 5다. 알겠습니다. 이미 측정이 잘 되어 있군요. 여기까지 모든 질문들 다 알아보았고요. 다음 세션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먼저 두 분 보내드리고 다음 세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